이제 이 제사상이죠, 그죠? 제사상인데 누구 제사상인가 하면은 전필제 김종직 선생님의 문중의 제사입니다. 전필제 김종직이라 그러면은 성리학의 맥을 이어오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가문입니다. 거기 이제 제사상을 이렇게 차렸어요. 제사상을 차렸는데 맨 앞줄은 원래 과일을 넣는 줄입니다. 과일을 넣는데 맨 첫 번째 놔야 될 과일이 뭔가 하면 뭐죠? 대추. 그 다음에요. 밤. 그 다음에는 감, 배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감이에요. 여기에 배고 여기에 사과입니다. 그러면 대추하고 밤은 어디로 갔어요? 반드시 대추, 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가 됩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요 뒤로 가버렸어. 원래 뒤로 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과일을 뒤로 가면 안 돼. 중요한 과일은 자리가 없으면요, 이걸 앞으로 당기고 이쪽을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영남의 가장 훌륭한 가문에서도 제사상 차리는 게 요 따위로 차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사라는 게 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제사하고 명절제사 준비, 그 다음 전통제례 절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를 왜 지내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효에 관련돼 있어요. 원래 효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죠, 그죠?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살아 계실 때는 그냥 남남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굉장히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살아 계실 때 하네 이렇게 드릴 걸, 저렇게 드릴 걸 이러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 돌아가시고 난 뒤에라도 살았을 때 못한 효도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첫 번째 제사는요, 효도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제사를 지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여기에 큰 나라가 있고 원래 개인이 있어요. 원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그 나라에서는 안전 유지밖에 안 해줘요. 질서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중간사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간사회. 조선조 제사를 많이 지냈던 조선조 같으면 문중이 바로 중간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중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여기 문중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서 질서를 잡아나가요. 제사라고 하는 게 완전히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문중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거기에 뭐 3천이니 무슨 뭐 몇천 촌수 따지고 하는 게 전부 다 뭔가 하면 이 질서입니다. 계급 질서예요, 이게. 그걸 잡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중간사회고, 이 중간사회에서 항상 문화를 발전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제사라, 이 중간사회에서 조선조에서는 제사라가 하는 것이 이 중간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만약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흩어집니다. 가족이 흩어져요. 그죠? 우리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뭔가 하면요, 가족 간 모이는 겁니다. 그죠? 모이는 거예요. 모였을 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사회적 기능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종교적 기능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제사를 지내면은 부모의 음덕을 받을 것이다. 제사를 잘 모시면은 부모님이 죽었지만은, 돌아가셨지만은 저 세상에서 자손들의 행복을 기원할 것이다. 제사를 잘못 지내면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런 목적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술신앙적인 기능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과일 중에 제일 중요한 과일이 뭔가 하면요. 뭐죠? 대추입니다. 대추인데, 이 대추가 왜 제일 중요한가 하면은, 조선조에서는 과거 급제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손 번창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자손 번창이요. 자손 번창이 과거 급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과일 중에 대추나무에 대추 달린 거 보면은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래서 대추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면은 대추나무에 대추 달리듯이 후손들이 주렁주렁 매달린다. 이걸 가지고 주술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대추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다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주술신앙이라 그래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는 언제부터 지냈는가 하는 건데요. 제사라 하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부터 제사를 지냈어요. 중국의 한나라와 은나라 때 천지산천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가 죽으면 황제한테 제사만 지냈어요. 황제까지만. 그러다가 주나라가 되면은 제후들한테도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은 평민들도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평민들도 자기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부터 제사를 지나다가 평민들도, 근데 송나라의 주자에 의해서 제사 방법이 확립되면서 중국은 전부 다 가정마다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원래 고구려에서 뭘 했는가 하면 연고 무천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의식을 지냈습니다. 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초기에는 하늘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며칠 지내는가 하면요, 3일 동안 제사를 지내요. 처음은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가 하면 밤낮, 3일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합니다. 음주가무, 이게 이제 음복 개념이 있는데, 음주가무를 해가지고 중국 사서에는 전부 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 조선에는 참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3일 동안 제사 지내고 음주가무를 한다. 그리고 굉장히 음란하다 그럽니다. 음란하다 뜻은 뭔가 하면 아마도 성적인 굉장히 굉장히 난잡한 성행위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돼요. 삼국시대가 되면은 이제 신라가 당나라의 사람을 보내면서 당나라의 제사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태종 무일랑 이후에 신라에서도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러다 고려말까지 이어집니다. 고려말까지 이어지는데 고려말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성리학이 들어와요.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그 성리학의 대가가 누군가 하면 주자잖아요. 그죠? 주자가 집에서 제사 예의를 하는 걸 딱 집대성하거든요. 그 책이 들어와요. 주자 가래라는 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려 말부터 제사가 굉장히 많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조는 완전히 제사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제사를 많이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는데 일본은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제사 안 지내요. 안 지내고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줘요. 나라에서. 집에서 지내지 마라 이거. 나라가 다 지내줄 거다. 그래서 일본에 제사가 없습니다. 근데 조선에 와보니까 제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굉장히 약화시켜버립니다. 굉장히 약화시켜요. 그러다가 1973년에 가정의례 준칙이 생기면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대로 제사 안 지냅니다. 안 지내고 거의 옛날 방식대로 제사가 거의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제사가 어떻게 지내는가 볼까요? 먼저 제사의 종류입니다. 제사의 종류인데 첫 번째가 시제입니다. 시제라 하는 것은 사시제,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제사를 지내요. 대체로 어디서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은 사당,
사당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요. 사당이 있는 데서는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이걸 시제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1년에 한 번만 지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 번 지내는데 이게 경주시 시조가 누군가 하면요, 알평공입니다. 알평공이고 이 알평공이 어디로 내려왔는가 하면요, 경주의 표암, 소금강산의 표암에서 하늘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알평공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제에 해당이 됩니다. 시제. 그 다음에 이제인데요. 이제는 원래 조상 중에 내한테 가장 중요한 조상이 누군가 하면요, 부모입니다. 부모에 대한 제사는 원래 기일 제사가 있지만은 특별히 9월 달에 이제라 그래서 부모만을 위한 제사를 지내게 돼요. 이걸 이제라 그러는데 지금은 안 지냅니다. 옛날에. 예. 그 다음에 기제사인데 이 기제사라 하는 것은 원래는 원명은 기일제사입니다. 기일제사인데 기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죽은 날 제사. 우리 기제사는 죽은 날 제사인 게 기제사입니다. 그다음 묘제 한식날 지내는 게 묘제인데 이렇게 이제 요분 누구요? 서울시장이요. 서울시장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다산의 후손입니다. 예. 충북 이순신 마찬가지고 그 차례는 이 원래 다례입니다. 차로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예, 차로 제사 지내는 거. 자, 근데 제사를 1년마다 한 번씩 되게 지나잖아. 그죠? 1년씩 한 번 제사 지내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요거는 산 사람의 세계이고 요것은 죽은 사람의 세계인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우리 성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성당. 이제 이게 성당이에요. 성당인데 사람이 이제 처음에 성당에 갔다가 나왔어요. 나오면은 성당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당에 밀떡하고 포도주 마시면은 내 몸에 예수의 피하고 예수의 살이 들어왔죠. 그래서 내가 예수와 같이 되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죠. 그죠? 깨끗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은 처음 창조됐을 때는 깨끗했는데 일주일 살게 되면 점점점 사람이 더러워져. 타락해요. 그죠? 타락하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성당에 가요. 다시 성당에 가가지고 여기 다시 예수와 같이 되어서 다시 와가지고 세상 살면 또 더러워지니까 또 일주일 뒤에 또 가. 이건 이제 성당 얘기고, 제사는 1년마다 한 번씩 지냅니다. 그죠? 1년마다 한 번씩 지내는데, 자, 여기 이제 부모가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자, 제사를 지내면서, 1년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여기에 조상이 계시는데, 제사의 목적은요, 조상하고 내하고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합의를 이루는 거요. 합의를 이루고 난 뒤에, 그래서 조상의 뜻을 받아서 깨끗이 살아요. 깨끗이 사는데 살다 보면은 사람이 타락하고 대표되고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살면은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그래서 나빠지니까 다시 부모를 만나서 조상을 만나서 조상의 깨끗한 기운을 받아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제사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제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결혼식 아시죠? 결혼식 날을 1년마다 한 번씩 기념하잖아요. 그죠? 기념 안 하는 분들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결혼식을 처음에 올렸어요. 올릴 때는, 자, 우리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자, 깨끗이 우리 둘만 사랑하자. 이랬는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3개월만 지나면 마누라 보기도 싫어. 그죠? 마누라 보기 싫어가지고, 뭐 나쁜 짓 많이 해요.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돼서 또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결혼한 지가 1년 되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자. 결혼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거요.
초심으로 돌아간 뒤에 다시 나오면 또 조금만 지나면 또 타락해. 그래서 이러한 의미, 이러한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의례 의식 행위입니다. 제사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제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사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제사하고 명절 제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제사를 언제 지내느냐 하는 문제요. 언제 지내는가 하면은 반드시 돌아가신 날 지내야 돼요. 돌아가신 날, 우리는 앞에 날을 지낸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가신 날 지내야 돼요. 예를 들면은 3월 2일 날 오전 10시에 돌아가셨어요. 3월 2일 날 오전 10시에 돌아가시면은 제사를 언제 지내는가 하면은 이게 3월 1일은 3월 1일인데 자시가 되면 여기 12시가 넘어가요. 제사는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냅니다.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내면은 3월 1일 자시면은 이게 3월 1일이에요. 3월 2일이요. 3월 2일이요, 이게. 3월 2일 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3월 2일 날 0시에서 1시 사이에 지내는 거예요. 1시 사이에. 그런데 만약에 요새 1시쯤에 제사 지내는 집 있습니까? 없어요. 그 복잡해서 어려서 안 돼요. 언제 지내는가 하면 대체로 저녁 먹을 때 7시, 8시에 제사 지냅니다. 7시, 8시에 제사 지낼 때는 만약에 3월 2일 날 들어가셨으면은 3월 2일 날 7시, 8시 사이. 이렇게 지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날 지내면 안 돼요. 그 전날 지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윤사월에 돌아가셨어요. 윤사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윤사월이 없네? 없는 제사 안 지내면 안 돼요. 평사월에 지내. 평사월에 지내고, 4년 뒤에 윤사월이 또 왔어요. 윤사월이 또 와도, 윤사월에 제사 지내면 안 돼. 예, 안 되고, 평사월에 지내요. 평사월. 아시겠죠?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하면은 여기에 충문이 나오는데요. 충문 유세자, 이모삼월, 가보삭, 15일, 을축, 효손이 나와. 이건 할아버지 제사요. 할아버지 제사니까 효성스러운 손자 이렇게 돼. 또 효자도 돼요. 효자. 그래서 효손, 효자가 제사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불효한 사람은 제사 지내야 돼요? 지내지 말아야 돼요? 요때를 하면 안 지내야 되는데 문제는 요 효자가 효도할 효자가 아니고 효자입니다. 맞이가 제사를 지낸답니다. 아시죠? 차남이 제사 지내면 되느냐? 안 돼요. 장남을 제끼고 차남이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원칙이. 그런데 장남이 교회 믿어. 제사 지키기 싫어가지고. 교회 믿으면은 그러면 차남이 제사를 지내야 되죠. 할 수 없이, 그죠? 지내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형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형이 교회 다니까 내가 대신 제사를 지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지내는 겁니다. 예, 물어보고, 이어받아서 지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사상 차리는 방법이 됩니다. 제사상 차리는 방법인데 먼저 누구를 모셔야 되는가 하면 조상을 모셔야 돼요. 조상을 모시는데 여기 모실 때 우리 보통 지방을 쓰지만은 사당이 있는 집은 사당에 신주나 위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나 위패를 모셔오면 돼요. 사당이 있는 집에. 그래서 신주인데 우리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네, 신주단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뜻이에요. 신주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요. 신주는 절대로 두 개 있을 수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신주할 때는 이렇게, 요런 네모각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구멍을 딱 뚫어. 구멍 뚫는 게 뭔가 하면 여기 혼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혼이 들어가 있는데 혼이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멍을 통해서 들락날락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혼구멍이라 그래.
이 홍구멍이라 합니다. 여기 이제 신주인데, 신주는 요 분이 어떤 분이다, 직이라는 거 이런 걸 적고, 여기를 방제라 그러는데, 요 방제는 여기에 만약에 종손이다 그러면 여기 종손과 여기에 여기 신하고의 관계를 여기다 적어요. 요걸 신주라고 합니다. 그 신주는 하나만 있어요. 그 다음에 신주와 비슷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위패가 있습니다. 위패가 있는데, 위패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자님을 모신 데가 성균관 대성전에도 모시고 각 향교마다 이 공자의 위패를 모셨죠. 신위라 그래요. 신위를 다 모셨죠. 이건 한 개가 아니고 향교마다 다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위패라 그럽니다. 공자의 가문에서 공자의 종손이 쭉 이어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신주고, 각 향교마다 있는 신인은 그걸 위패라고 해요. 위패라 그러고, 쓰는 거는 비슷한데, 여기 뭐가 없는가 하면, 여기 옆에 아까 방제라 그래가지고, 여기 돌아가신 분하고, 여기 제주하고의 관계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위패는 이게 없습니다. 그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위패, 신주와 위패. 보통 우리는 사당이 없으니까 신주 위패 없죠? 없으니까 뭘 해요? 지방 씁니다. 지방 써요. 지방을 쓰는데, 지방도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은 여기 가로는 6cm입니다. 세로는 22cm요. 한 뼘 조금 더 돼요. 22cm. 6cm와 22cm고, 요 위에를 이렇게 잘라요. 밑에는 안 잘라요. 왜 자르느냐? 요거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래서 여기 땅이니까 안 자르고, 여기 하늘이잖아. 그죠? 하늘이니까 둥근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방을 쓰는데, 지방의 뜻이 뭔가 하는 건데요. 지방이 하나 있으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이잖아.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으면은 지방 쓸 때, 요 지방 하나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동시에 다 씁니다. 동시에 써요. 만약에 또 할머니 한 분 더 계신다. 그럼 어떻게? 세 분 다 쓰는데, 여기, 지방에서 여기가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요. 왼쪽이 높아요? 오른쪽이 높아요? 왼쪽이 높아요? 왼쪽? 우리가 보면 이쪽으로 보면 오른쪽이 높지. 우리가 반대로 보면 이쪽이 높아요? 이쪽이 높아. 이쪽이 높아요? 이쪽이 높으니까 여기에 할아버지의 지방을 쓰고, 여기는 할머니의 지방을 쓰는 겁니다. 지방 쓸 때 지방의 의미가 뭔가 하면 현이라는 것은 나타나셨다. 즉 여기 할아버지가 여기에 자정하신다. 그 뜻이고, 중조니까 이거는 이제 중조 할아버지죠. 중조고인데요. 이 고는 죽은 아버지 고자입니다. 죽은 아버지 고자.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는 뜻이요.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학생인데, 학생 혹은 처사 씁니다. 학생 혹은 처사인데 뜻은 뭔가 하면 이제 학생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공부하고, 우리 증조부는 고고한 선비가 돼가지고 공부만 하고 벼슬은 안 했다. 그 뜻이요. 이제 학생인데 만약에 벼슬 했다. 벼슬 해가지고 서기관이다. 그럼 여기 서기관 적으면 돼. 서기관. 교장께 했다. 그러면 교장 적으면 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거.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학생 혹은 처사. 그 다음에 부입니다. 부인데 요 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명부. 우리 명부전 보셨죠? 지하세계. 죽은 사람들의 세계. 이게 명부입니다. 부는 그 의미. 자, 명부 세계의 군은 뭐냐? 군은 뭔가 하면 이 세상 살 때는 벼슬 하나 안 했지만은 명부 세계는 임금 군자 아니요. 임금이 신. 분의 신이 계시는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할머니, 증조 할머니입니다.
현 나타나셨다. 증조고 비는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어머니 돌아가신 비자인데 돌아가셨다는 뜻이요. 돌아가신 증조모인데, 여기 유인은 뭔가 하면, 유인은 이제 벼슬이 없는 증조부의 부인이니까, 예, 벼슬, 이제 아무도 지을 게 없으니까 벼슬 이름을 하나 붙여줘요. 붙여주는데, 이제 벼슬 제일 낮은 게 뭔가 하면 종구품이야. 종구품의 부인을 유인이라 그래요. 유인. 재상부인은 뭐라 그래요? 정경부인 이라는 거예요. 예, 정경부인. 그러면 재상부인이었으면 정경부인 될 텐데, 벼슬 안 했으니까 종구품의 벼슬 이름을 잠깐 차용해. 그래서 유인, 그 다음에 김해, 김씨, 신위. 예, 이렇게 지방을 쓰는 겁니다. 여기 지방 썼어요. 요새 동생 제사 별로 안 지내죠? 안 지내. 동생일 경우에 고재 학생 상수 지영 해가지고 먼저가 사랑하는 동생 상수의 앞 이렇게 듣습니다. 이건 안 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할아버지 제사야. 할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제사인데 할아버지 지방만 붙이고 할아버지한테만 제사 지낼 거냐, 아니면 할머니까지 같이 제사를 지낼 거냐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집에서 같이 지내죠. 네, 같이 지내요. 근데 주자 가래는 같이 지내지 마라, 단독으로 지내라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양위 같이 지냅니다. 같이 지내요. 만약에 첩이 있었다. 그러면 세 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을 때때로 지방을 이렇게도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 제사 제기가 다 준비가 안 됐어. 안 되면 지방 어디다 해요? 병풍에 붙이죠. 병풍에 붙이면은 할아버지가 병풍에 붙어가지고 식사하셔야 돼. 왜 얼마나 불편해. 근데 뭐 귀신이 잘 알아서 드시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약에 이렇게 높은 제사상일 경우에는 교의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교의가 준비가 돼가지고 지방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요 의미는 뭔가 하면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술과 식사를 드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 붙인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점잖게 앉으셔서 식사를 하신다. 근데 이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 병풍에다 붙이면은 병풍에 붙어서 식사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제사상 차리기입니다. 제사상 차리기인데 이 제사상은 줄이 몇 줄인가 하면요, 5줄. 예. 여기 1열, 2열, 3열, 4열, 5열 5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방위를 보겠습니다. 제사상 방인데 먼저 동서남북인데요. 항상 이 제사상의 동서남북은 자연방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고 여기에 신이가 계시는 곳이 항상 북쪽. 그러면 이쪽이 남쪽. 그러면 이쪽은요? 서쪽. 이쪽이 동쪽. 근데 보통 우리 살아있을 때는 동쪽이 높은 사람 많습니까? 서쪽이 높은 사람 많습니까? 동쪽에. 예. 동제 서제 할 때 동쪽에 고학년이고 서제가 저학년이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동쪽이 높아요. 돌아가시면 모든 게 다 거꾸로 돼가지고 서쪽이 높습니다. 예, 서쪽이 높아요. 서쪽이 높으니까 만약에 추석상, 제사상을 차린다 할 때 4대 봉사 하게 되면은 고조부모까지 하잖아, 그죠? 고조부모를 어디 두는가 하면 맨 왼쪽 서쪽. 그 다음에 중조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이 항상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요. 그 다음에 재물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 제사상에 재물을 올리는데요. 원칙은 내 몸이 올라간답니다. 내 몸으로 제사 지낸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 누군지 아시죠?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야.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팍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찰나요, 이게 몸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가수댁이 이게 제사를 지내라 그러는데 제사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들은가 하면 제사상 차릴 때 돌아가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걸 차려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이 그걸 좋아했지. 그래서 목욕제기를 탁 하고 제사상에 그 부인이 옷을 헐랑 벗고 올라갔다 이거요. 이렇게 이게 최고의 제사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사 지내기 돈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제사에 필요한 사물입니다. 4가지 물건만 있으면 제사 지낼 수 있어요. 다 없어도 돼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술, 세 번째는 포, 네 번째는 과일, 이렇게 돼요. 향하고 술은 신을 불어낼 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포는 고기 종류를 대표하는 게 포요. 그 다음에 밭에서 나는 곡물 종류를 대표하는 게 과일입니다. 그래서 4개만 있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산에 가서 묘에 제사 지내러 갈 때 4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는 향, 두 번째 술, 세 번째 포, 네 번째 과일. 항상 이걸 준비해야 돼. 과일 가지고 갈 때 사과가 흔하다 해서 사과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가능한 한 대추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개 열이었죠, 그죠? 5개 열인데 먼저 열인데 이 의미를 한다 볼게요. 이 5개 열인데 이 5개 열이잖아, 그죠? 여기 뭔가 하면 여기에 술상 플러스 밥상이요. 술상 플러스 밥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상이 계시고, 근데 우리 식사할 때 술을 마실 때요, 밥을 배불리 먹고 술을 마시는 게 좋습니까? 밥 먹기 전에 빈속에 술 마시는 게 좋습니까? 예? 빈속에 술을 마셔야 술맛이 제대로 나요.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빈속에 술 딱 마시면 찌릿한 게 기가 막히거든. 조상들한테도 제사 지낼 때 빈속에 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이 있는데, 여기가 뭔가 하면요, 요 열이 뭔가 하면 바로 술 드시고 안주 드시는 열이 이 열입니다. 2열과 3열. 그 다음에 밥 드셔야죠. 밥 드셔야 되는데, 밥 드시는 줄이 바로 3열하고 4열, 요게 밥 드시는 줄이요, 이게. 밥 드시고 난 뒤에 뭐 해요? 디저트 뭐예요? 과일, 이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조상이 돌아가시면 항상 모든 게 다 거꾸로 돼요. 반대됩니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상을 차릴 때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로 차리면 안 되고 뭘로요? 왼손잡이로. 왼손잡이는 뭘로? 아닙니다. 왼손잡이는 그냥 왼손잡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무조건 왼손잡이로 이렇게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5일부터 할게요. 디저트. 제5일인데 제일 중요한 거,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4개가 있어요. 그 4개가 뭔가 하면요, 조율이시라고 합니다. 조율이시인데, 여기 조율이시가 있고 홍동백서가 있어요. 과일열은 원칙이 뭔가 하면 조율이시, 홍동백서인데, 조율이시는 뭔가 하면 여기 대추, 밤, 그 다음에 배, 꽃감, 감 이래야 되는데, 요거는요, 동쪽에는 붉은 것을 넣고 서쪽에는 흰 걸 넣어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홍동백서하고 조율이시는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아. 예를 들면은 제일 붉은 게 뭔가 하면 감이 붉잖아요. 감이 붉으니까 대추하고 감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이 밤보다 더 중요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안 맞거든.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된가 하면, 우리 영남 쪽은 뭔가 하면요, 조율이시입니다. 조율이시인데, 이 조율이시, 요 영남 쪽의 놈들이 조율이시야지 우리는 그 기분 나빠 못하겠어. 그래서 다른, 이제 사색당파에서 다른 파에서, 우리가 안 해. 홍동백서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자, 조율이시를 놓고 기본목과 사과 조율이시를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만가를 놓습니다. 이건 나무에 열린 거예요. 이건 줄기 나무보다 줄기 낮아. 그래서 포도, 토마토 등을 여기 조율이시 다음에 놔요. 그 다음에 우리 복숭아 지하성에 올려 안 올려요? 안 올립니다. 안 올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복숭아를 한문으로 쓰면 뭐요? 도망갈 도. 그래서 귀신이 도망간다. 그래서 복숭아 안 올립니다. 그래서 복숭아 안 올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본사과 올리고 그 다음에 포도, 토마토 넣고 그 다음에 초가는 땅에 기는 거. 초가 이게 뭔가 하면 딸기, 참외, 수박 등등은 그 다음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넣는가 하면 조가를 넣는데 조가는 과자류입니다. 과자류인데 과자 중에 제일 중요한 과자가 뭔가 하면요 유가입니다. 유가가 제일 중요해. 예. 자, 근데 이제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조선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손 번창이잖아. 그죠? 자손 번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추나무 열리듯이 자손이 번창해라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추는 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하나가 바로 왕을 뜻해요. 왕. 그래서 대추가 제일 중요한 과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밤이에요. 밤은 여기에 세 톨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왕 다음에 삼정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밤. 또 하나는 이 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밤을 심었어요. 밤을 심으면 밤알이 항상 여기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가 밤이 커가지고 밤이 달리면은 뿌리에 있는 밤이 녹아서 없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조상이 후손 아들이나 그 다음에 손자를 놓게 되는 거지, 그죠? 이 밤하고 이거는 부모고 이거는 위에 밤은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손들이 연결되면 녹아 없어져. 후손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 하는 의미를 밤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배입니다. 배인데, 아까 조율이시라 그랬죠? 조율이시가 좋을까요? 조율시가 좋을까? 어떻게 나와요? 조율이시도 나. 근데 조율시가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원래 옛날에 배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감이 있었어요. 감이 있었고, 사과가 흔한 사과인데, 사과를 제사상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안 놓죠? 그 이유는 사과는 훨씬 뒤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산중가실 3개, 대추, 밤, 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배는 나중에. 그래서 조율이시가 아니고 조율시이 이렇게. 예, 조율시. 근데 여기 이제 배인데 배가 없으면 제사상 놓으면요 배가 아주 크잖아. 그러니까 제사상이 아주 살아. 그죠?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황색입니다. 황색은 땅을 의미하면서 황제 색깔 중요하죠. 까면은 흰색, 백이면 이제 흰색도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씨가 몇 개인가 하면요, 배 씨는 8개. 8개니까 팔도 관찰사. 이렇게도 갖다 붙여요. 예. 그 다음에 감입니다. 예, 이건 조율이신데 조율시가 맞거든요. 자, 이 감입니다. 감인데, 이 감의 경우는 감을 먹고 난 뒤에 감씨를 심으면은, 그 다음에 감이 열리죠? 감이 열립니까? 감 안 열려요. 안 열리고 뭐 열린가 하면 고염이 열려. 이렇게 이런 게 열려. 열립니다. 근데 감을 열리게 하려 그러면은 이 고염나무를 베고 감을 접을 붙여야 감이 열려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애를 낳았다 그래서 그게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 애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걸 다 버리고 접을 붙이듯이 버리고 그리고 이 훈련을 시켜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나무는 또 하나, 감은 이게
떫은 맛이 많이 납니다. 그죠? 떫은 맛이 많이 나는데 그게 탄닌인데 이게 어디에 그 성분이 있는가 하면 감을 딱 빼면은 여기에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반드시 감이 열려야 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도 사람도 자식을 낳아서 고생을 해야 제대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있어야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게 감이고, 또 감은 시가 몇 개인가 하면요. 감은 시가 몇 개? 6개. 육조판서. 그러니까 조율 이시, 대추는 시가 하나. 그 다음에 밤은 3개. 그 다음에 감은 6개. 배는 8개. 이렇게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과는 제사상에 꼭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워낙 흔하다 보니까 요새는 다 제사상에 사과를 올리는데 배 다음에 놓습니다. 놓는데 이제 이렇게 깎아요. 그죠? 깎는데 깎는 의미는 사실은 불교적인 사상이 좀 깃들어졌다는 겁니다. 불교의 부처님은 직접 못 먹잖아. 맛을 입으로 깨물어 못 먹잖아요. 그럼 뭘로 먹는가 하면 향 혹은 촉각으로 먹어요. 향으로 먹어요. 향으로 먹으려고 하면 이게 까야 돼요.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향이 나오거든. 그런 의미를 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위를 놓을 때 밑을 팍 쳐. 땅은 네모지니까 팍 치고 위는 둥글게 깎아요. 이렇게 깎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원래 이 조선조는 전부 다 종손이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재산도 종손한테 줍니다. 그래서 종손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접빈객, 손님 맞이하고 만날 봉제사, 제사 지내는 게 종손하는 역할이요. 그래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종손 돈도 많잖아요. 그죠? 많이 물려줬으니까. 그래서 사람 잘 안 되는 게 종손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는 사람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저거 내가 다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면은 사과 같은 것도요, 안 깎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은 제사 지내고 난 뒤에 보관이 잘 돼, 이게. 잘 되는데, 이 깎아버리면 깎아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쳐야 돼, 이게. 그죠? 또 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도 생고기 넣고 보관하면 되는데, 이게 불을 씌워버리네? 불을 씌우면은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어느 걸 밑으로 놓고 어느 걸 위로 할 거냐, 이 문제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을 잘 보면 꼭지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죠? 꼭지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위가 여기 올라가 있어. 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나 배, 이건 제사상이 좀 잘못됐네. 배가 주로 와야 되는데. 사과나 배 보면 이게 지금 꼭지가 여기 붙어 있죠, 이게. 붙어 있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과일에서, 과일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무겁잖아. 이렇게 열리잖아. 여기, 꽃이 요 위에 있고, 그죠? 그럼 이게 하늘이요, 하늘. 이게 땅이요. 하늘, 땅. 무거워지니까 이게 되지. 무거워지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니까 이게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 꼭지 이 부분은 땅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그런 집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열인데, 요 네 번째 열은 밥 먹을 때 필요한 주요, 이게. 밥 먹을 때 채소하고 같이 밥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4열은 채소류 식혜포입니다. 이제 여기에 제4열은 자포우해란 말이 있어요. 왼쪽에는 포를 넣고 오른쪽에는 식혜를 놔라. 왼쪽에는 포를 넣고 오른쪽에는 식혜를 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생동숙서인데요. 생동숙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생채는 동쪽에 놓고 삶은 거는 서쪽에 놔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채소류가 되는데, 채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채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가채, 산채, 해채, 생채, 두부채 등등 이 전부 다 이게 채소류인데, 이게 다 넣기 힘들고, 뭐라는가 하면, 삼색나물은 반드시 놔야 됩니다. 자, 삼색나물이 뭔가 하면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예.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는 반드시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도라지는 여기 뿌리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 조상이죠. 조상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 줄기는 부모를 뜻해요. 부모. 그 다음에 시금치는 잎이잖아요. 요거는 자손을 뜻합니다. 그래서 삼색나물을 반드시 요거는 놔줘야 되는 거예요. 삼색나물을 놔주는데 또 오색나물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오색나물은 삼색나물에다가 콩나물하고 무나물을 합한 게 오색나물이에요. 콩나물은 뭔가 하면, 콩나물은, 무나물은 여기에 무잖아, 무. 무는 뿌리죠. 뿌리니까 우리의 조상을 상징해요. 콩나물은 뭘 써요? 콩나물은 줄기하고 대가리만 써. 뿌리 안 써. 그리고 이거는 뭐요? 부모와 자손에 해당돼요. 그래서 대체로 많이 놓으면은 5개. 적게 놓으면 몇 개요? 3개. 3개인데 아까처럼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이렇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제사 지낼 때 정손계열에서 제사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준비하는데, 제사 지내라고 제사를 많이 준다고, 이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제사를 많이 줬는데 제사상을 허름하게 차려놓으면은,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욕한다고. 제사도 많이 받은 놈이 왜 제사상 이렇게 허름하게 차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상이 좀 푸짐하게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차리느냐? 이렇게 한 대 차리지 말고 하나씩 띄라 이거요. 나물 돈도 얼마 안 들어,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오색하면 나물만 해도 5개야, 이게. 예. 예? 오색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렇게 포 준비하고, 예. 그 다음에 탕입니다. 3번째 줄입니다. 자, 이 3번째 줄, 탕도 뭐 할 때 필요한가 하면은 밥 먹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밥 먹을 때. 자, 탕인데, 탕은 육탕, 어탕, 소탕, 원래 3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요새도 3가지 준비한 집 있습니까? 하나만 해, 되게. 하나만. 그죠? 하나만. 육탕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육탕, 소탕, 어탕, 간장, 이렇게 놓고. 이게 탕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2열. 자, 제2열인데, 이 제2열이 특식이에요, 특식. 이게 무슨 줄인가 하면, 이 줄이 바로 안주줄. 술 마시고 안주줄이요. 안주줄인데, 여기는 어동육소, 두동미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동육소는 뭔가 하면, 물고기는 동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육고기는 서쪽에 가라.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소고기가 좋습니까? 이게, 고등어가 좋습니까? 소고기 좋지. 그죠? 소고기가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거예요. 육고기가 더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고기가 서쪽으로 가고, 바다고기 이런 것은 동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두동미소는 뭔가 하면, 대가리는 동쪽으로 가고 꼬리는 서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대가리가 이렇게 나죠, 그죠? 이게 두동미소요. 대가리가 이쪽으로 가고 꼬리가 서쪽으로 가라. 이 됐거든. 됐는데 영남에서 이렇게 놓쳤을까? 영남제사에서 이렇게 나요? 안 나요? 이렇게 안 나. 반대입니다. 반대. 어떻게 놓는가 하면, 이렇게 놓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가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원칙이 안 맞아, 이게. 동쪽과 서쪽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해요? 서쪽이 중요합니다. 서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가리가 중요해요? 꼬리가 중요해요? 대가리 일미. 대가리가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꼬리가 동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고기에서 배가 맛있어요? 등짝이 맛있어요? 모든 고기는 배가 맛있어. 배에 기름기 있거든. 그죠? 배가 맛있으니까 맛있는 쪽을 조상적으로 해야 돼. 맛있는 쪽을. 그러니까 요 고기는 여기 대가리하고 이게 꼬리는 틀렸는데 이쪽으로 여기 배가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적과 전, 어류, 고기 다 이르는데 적이란 건 뭐예요? 적과 전, 적이 있고 전이 있어요. 적은 산적, 그렇죠? 산적은 고기, 소고기를 슬쩍 데쳐가지고 꼬지로 끼운 게 적이에요, 이게. 예, 적입니다. 전은 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달가득 묻혀가지고 튀김이 전이지. 이제 파전, 이게 전, 배추전, 전이잖아요, 그죠? 예, 적과 전입니다. 자, 적과 전인데, 이 적과 전이 특히 적이 뭔가 하면요, 이 특별식으로 안주야, 이게 안주. 적이 안주요, 이게. 예? 안주인데, 우리 제사 지낼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술 드리고 난 뒤에 젓가락 할 때 안주 집어야 되는데, 어디 놓을까가 제일 헷갈리잖아요, 그죠? 어디 놔야 되느냐? 적에다가. 적을 몇 가지 해야 되느냐? 삼적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육적 쇠고기, 어적 조기민어, 소적 두부. 이렇게 해서 삼원 할 때 한 번 넣고 한 번 넣고 여기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특별식으로 여기 이제 삼원 때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소적, 어적 이렇게 있잖아. 예. 전도 육전, 어전 이렇게 있고요. 예. 어류, 이제 네 번째 질, 두 번째 질문부터 고기 어류도 있거든요. 어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조기는 서해를 상징하고 북어는 동해를 상징해. 동해. 서해 상징, 동해 상징. 명태 북어 같죠? 같은 거 그죠? 같은 거. 근데 명태 북어 이거 보면은 명태가 대가리가 커요. 대가리가 큰데 대체 사람도 머리가 크면은 뭐 머리 좋다 해서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명태는 머리도 크고 알이 많고 그래서 이 똑똑한 자손 번창한다. 그래서 명태가 제사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어는 반드시 올라가지. 문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상어도 톰박이 고기라 그러죠. 톰박이 토막 쳐서 상어는 크잖아. 상어는 크기 때문에 톰박을 내요. 그걸 돈베기라고 해요. 돈베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베기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영천 돈베기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영천. 그 상어. 예. 그 다음에 홍어는 우리 쪽에는 홍어 안 올려요? 원래 호남 쪽은 큰 제사에는 반드시 홍어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뭐 결혼식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이럴 때 홍어가 나오고 제사상에는 처음에 홍어를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는데 최근에는 제사상에도 홍어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올리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 중에 최고의 고기는 무슨 고기냐? 문어 제사상에도 올리죠. 다 올리는데 저는 이제 영주 봉화 출신이니까 거기서 문어를 사는데요. 1kg의 문어가 제일 비쌀 때는 9만 원. 보통 8만 원 가요. 8만 원인데 여기에 3kg짜리가 그래. 제사상에 올릴 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3kg짜리거든요. 3kg짜리 올라가면 거기에 얼마인가 하면 24만 원. 제사상 내가 이제 정손이니까 제사상을 몇 개 차려요? 제사상을 4개 차려. 4개. 4개 차리면 24만 원 4개 하면 얼마입니까? 문어값 100만 원. 100만 원. 그거 만 원 차리니까 신주상 또 차려. 이 문어값만 100만, 그 모든 제사의 반이 문어값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비싸서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이 상이 4개 있으면은, 3kg짜리 하지 말고 5kg나 7kg짜리 그거 좀 싸거든. 5kg나 7kg짜리 그거 하나만 얹어. 전체 하나만.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어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왜 문어가 비싸냐? 이게, 문이란 게 이게 글 쓰는 고기예요, 이게. 그죠? 문어 볼까요? 문어를 잘 보면 여기 대가리에 뭐가 들어간가 하면 먹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먹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글 쓰는 것 관계 되는 거예요. 왜? 영남 지역에서 왜 반드시 문어가 올라가느냐? 이걸 놓고 제사를 지내야 자손들이 공부를 잘한다요. 왜?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문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열, 제1열인데 제1열이 이제 식사하는 열이잖아요. 이제 이제 밥이라 그러면 무식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매라 그런 거예요. 국이라 그러면 또 무식하다 그래요. 뭐래요? 국갱자. 그래서 여기에 차리는데 항상 왼손잡이로 차려요. 왼손잡이로 차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접이 있는데, 시접은 뭔가 하면 젓가락을 놓는 자리입니다. 젓가락 놓을 때도 왼손잡이가 편하게 접을 수 있도록 젓가락을 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돼. 이렇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기제사상 차리는 것이고, 설 제사에는 매로 제사를 안 지냅니다. 뭘로 지내요? 떡국. 원래는 설 제사는 차례라 그래요. 차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차 갖다 놓고 제사 지내니까 좀 이게 허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차려놓고 차 대신에 뭘로? 물 있는 떡국으로, 예, 떡국 제사입니다. 떡국으로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제물 중에 이 바나나인데, 이 바나나가 우리나라에서 안 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과일을 제물로 써도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요, 모든 생활권이 하루 만에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나나를 써도 된답니다. 된다. 그게 특히 바나나라는 게 이게 제사상에 올리면 폼이 나, 이게. 폼이 나고 값도 싸요. 값도 싸. 예. 이 제사상 올릴 때 이게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 사과가 이게 제사상 올릴 때 보면 큰 사과 넣잖아요. 이게 큰 사과. 원래 큰 사과는 맛이 없어서 사람이 안 먹어요. 안 먹고 그 가지피서 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귀신 속여가지고 큰 걸로 갖다 놓는다고, 이게. 그 다음 이제 촛대 촛불인데요. 원래 아까 보면 촛대 촛불이 이게 중간에 와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중간에 놓는 게 아니고 가에 놔야 돼요. 놓는데 좀 위험해. 그죠? 이 병풍이 쳐져 있는데 위험해서 잘못하면 불날 수가 있으니까 떼뜨리기 놓는 것이지, 실제 촛대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촛대에 불을 붙인다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 결혼식장 가도 이렇게 촛불을 붙이잖아요. 하촉. 새로운 세계 탄생. 새로운 세계 탄생.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의를 밝힌다. 드디어 이제 신을 밝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게 촛대를 켭니다. 10분 쉬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이제 제사 지낼 때 요 그릇은 청동.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인데, 이거요, 옛날에는 유기 그릇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무거워요. 무겁고, 그 다음에 닦기도 힘들고, 또 비싸. 굉장히 비싸요. 대체로 이걸 안 쓰거든요. 목기를 많이 씁니다. 그죠? 목기를 많이 써요. 그 중에, 모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모사기인데 제사 지낼 때 처음에 술을 받아서 여기다가 술을 부어요. 이걸 가지고 모사기라 그러는데, 모사기 뜻은 이 띠풀입니다. 띠풀하고, 띠풀이고, 요거는 뭐요? 모래를 담습니다. 띠풀이 뭔가 하면, 요런 풀이요, 요런 풀. 띠풀을 항상 띠풀을 끊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모래 있는 데다 꼽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안 하고, 모래도 포기 싫으니까 뭘로? 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띠풀 어딘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소나무 가지 하나 꺾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향입니다. 향인데, 자, 향은 되게 몇 개를 꼽아요? 대체로
세 개를 꼽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는 뭐 천인지를 상징한다라 하는 것도 있고, 제사 지낼 때 항상 3이 들어가. 3. 술 제약도 3번하고 머리 3이 들어가는데, 그 3의 의미는 완성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완성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달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난 뒤에 며칠 만에 달이 나와요. 3일. 3일월. 들어보셨죠? 3일 만에 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달이 나오니까 완성되었다 의미. 그래서 3의 3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세 개를 꼽습니다. 꼽는데 향은 왜 꼽는가 하는 문제인데,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혼을 불러들이는 게 향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반드시 향이 필요한 겁니다. 향.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백인데요. 혼백이라 그랬죠. 그죠? 혼백. 혼을 불러내렸고, 백은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백이 땅으로 들어온 백을 불러 올려야 되는데, 그 불러 올릴 때 뭘로 불러 올리는가 하면 술을 통해서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술을 처음에 제사 지낼 때 처음 뭐 해요? 술을 여기다 붓잖아, 그죠? 부어요. 붓는 것은 요게 땅으로 여기 원래 이게 모래를 쓰는데, 모래의 의미는 뭔가 하면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뜻해요. 그러니까 쌀로 원래 하면 안 되지. 원래 모래 해야지. 모래 해야 땅이 되지. 그게 쌀이 어떻게 땅이 돼. 그래서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땅 밑에 있는 백을 불러 올리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술 쓰면 좋을까 하는 건데요. 소주 씁니까? 안 써요. 안동소주 씁니까? 안 써요. 왜 그런가 하면 독한 술 쓰면은 독한 자손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소주나 안동소주는 후대에 나왔어요. 그죠? 후대에 나오고, 그 전에 쓴 것은 농주, 막걸리 같은 거. 그래서 막걸리는 제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뭘 쓰는가 하면 청주를 많이 써요. 막걸리를 위만 따르면 청주가 되거든, 그게. 예, 그래서 막걸리 종류를 쓰는 겁니다. 차례? 예. 차례인데요. 이 차례는 다래입니다. 다래인데, 차례는 원래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사당제사에서 유래해요. 사당제사, 집에 사당이 있으면은, 아까 종선이 하는 일은 만날 제사 지내는 거라 그랬죠. 그죠?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느냐, 옛날에. 정월차류에 제사 지내고, 동지에 제사 지내고, 매월차류에 제사 지내고, 매월 보름에 제사 지내고, 그 기제사 다 지내고, 뭐, 온갖 제사 다 지내고. 그러니까 종선은 하는 일이 만날 제사만 지내. 이제, 그런데, 매월 보름 때 제사는 차만 올렸어요. 이 차례죠, 그죠? 차례인데, 이 차례, 보름 제사, 이 차례가 나중에 이제 설 제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 제사, 차례 제사라 그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그는 기제사였고, 그 다음에 설 제사상은 차례라 그랬죠? 차례, 그러니까 매하고 갱을 안 올려요. 매와 갱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는 뭐예요? 밥. 갱은 국. 예, 매와 갱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차가 올라가야 돼.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차 대신에 뭘 올리는가 하면요, 떡국을 올립니다. 예, 떡국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추석제사에서는 뭘 올리는가 하면요, 떡국 대신에 송편 올려요. 송편. 예, 떡 대신에 어디 갔나? 떡국 올려, 떡국. 예, 떡국 올려요. 떡국이 아니라 송편. 추석제사는 원래는, 송편 올리는데, 송편 안 올리고 제사집 많죠? 송편 옆에 갖다 놓고 뭐 올려요? 매하고 갱 넣고 제사 지내. 추석은 되게 그렇게 해요. 설은 뭐요? 설은 떡국 이렇게 올립니다. 이제 제사의 순서입니다. 기제사의 순서인데, 먼저, 강신을 해요. 강신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신을 모셔야 됩니다. 신을 모셔야 돼. 신을 모시는데, 사당이 있는 집은
신주를 모시면 돼요. 신주나 위패를 모시면 됩니다. 근데 사당이 없는 집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방을 붙여야 돼요. 지방을 붙이는데, 이제 지방은 이제 붓글씨로 쓰잖아요. 그죠? 쓰고 한문도 잘 모르겠고 붓글씨도 잘 쓰기 힘드니까 어떻게? 컴퓨터로 뽑죠? 그러면 신이 어디서 나와요? 컴퓨터에서 나와요.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신이가 찍는 거 있어요. 찍는 거 신이 그 찍혀서 나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주일 전에 목욕 제개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조상과 합일이 돼야 돼요. 조상과 내가 합일이 된 상태에서 내가 글씨를 쓰면은 이게 누구 글씨예요, 이게? 조상의 글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상이 신이 드디어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리 써놓으면 어떻게? 일주일 전에 써놓으면 그게 일주일 전에 벌써 신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쓰기 싫으니까 1년 거 다 써놔. 그러면 신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은 그게 언제 지방 쓰느냐?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지방을 쓰는 겁니다. 지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 붙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향 피우고, 향 피우면 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향 강신하는데 여기에 술잔을 어디다 붓는가 하면 모사 그릇에 몇 번 보여? 3번. 세 번 의미는 뭐라 했어요? 완성의 의미. 완성의 의미. 3번 딱딱 부어요. 부으면은 백이 올라와요. 그래서 혼과 백이 결합함으로써 드디어 조상이 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상이 자정하면은 이제 오셨으니까 인사해야죠. 인사. 이제 이걸 강신 내주라 그래요. 백을 부르는 걸. 그래서 인사를 뭔가 하면 참신이라 그럽니다. 참신. 인사 2번 해. 2번 해요. 자, 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절하는 방법인데, 요거 이렇게 이게 잘 안 돼. 이게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부원장님 또 이게 유학계통, 그 계통에 또 이게 아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부원장님이 남자절, 여자절을 다 할 겁니다. 나오세요. 자, 원래 제사를 지낼 때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제주가 있어야 됩니다. 제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례자가 있어야 돼요. 집례자. 그 다음에 집사. 아시겠죠? 제주, 집례자, 집사. 집례자가 하라는 대로 원래 해야 돼요. 집례자가 절하라 그러면 절해야 되고, 뭐 술 부으라 하면 술 부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집례자가 없다 보니까, 자, 우리 절할까? 그래서 절 2번 하고, 이번에 뭐 복배다? 절하고 이렇게 원래는 아닙니다. 집례자가. 집례자는 제가 이제 대신하는 것이고, 자, 절은 몇 번 하는 건 2번을 합니다. 2번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요. 원래 처음에 공수가 들어가. 공수. 여기 손 모습 봤죠? 공수인데, 손은 원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남자는 왼손이 위에 올라가요.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자는 반대로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손이 밑으로 내려가요. 됐죠? 됐는데 여기 설이 2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거꾸로다. 거꾸로면은 어떻게 돼요? 남자의 죽은 사람의 경우는 남자는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손이 내려가고 거꾸로 되는 거죠. 설이가 2개니까 그거는 집집마다 틀린데 집집마다 틀린 대로 하세요. 그렇게. 자, 먼저 이제 공수로 됐습니다. 이렇게 공수했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집례자가 배하면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데 절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읍을 해. 공수에서 읍을 하고 괴하고 공수에서 또 배하고 이래 요 순서를 해야 돼요. 다시요. 공수됐고 읍하고 괴하고 꿇어앉고 다시 손을 올리고 다시 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집례자 할 때도 빨리빨리 배흥 하면 급해 안 돼. 천천히.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방석이 좀 적습니다. 근데 방석 위에는 절대 발을 올리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방석이 크다고 보고, 방석이 있으면은, 방석은 항상, 방석 밑에다가 발을 둬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사상을 때문에 자리가 있죠, 자리. 이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자리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요 자리에 올라가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 의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때 조상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의미. 그래서 드디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됐죠? 봤죠?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절하기도 절해서 일어서기 힘들어. 그럴 때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꿇어 앉아서 해야 돼, 꿇어. 노인이 할 때, 나이 많은 사람. 예? 아니, 꿇어 앉아서 다시. 흥 하면은 이래서면 안 되고, 허리만 그쳐요. 흥. 나이가 많으니까 이래서 힘들거든. 그래서 꿇어 앉아서 또 하신 거요. 흥. 됐죠? 보셨죠? 여기 두 번째 하는 게 우리 사당이 서원이나 향교 갔을 때 국궁해서 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겁니다. 그게. 자, 이제 서원이나 향교 가는데 땅이 질벅질벅해. 꿇어앉질 못해. 꿇어앉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국궁 국궁이 15도면 다시 국궁 평신. 예? 아시겠죠? 이게 서원과 향교에서 땅이 질벅질벅 할 때 간단히 하는. 아시겠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기본. 그 다음에 여자절 하겠습니다. 여자. 네. 어깨 하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눈, 손등 들어가고 공수는 여자는 공수. 자, 이렇게 두 번 하면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절 두 번 하면 되죠? 절 두 번 해. 자, 절 두 번 하는데 두 번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 하는 의미는 먼저 죽은 사람은 음이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음한테 절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을 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음이니까 이걸 양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절은 돌아가신 분 음을 양으로 바꾸는 음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이 진짜 절이요. 이제 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두 번 절할 때 그때 조상에 대한 예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산 사람은 한 번, 돌아가신 분 두 번, 그 다음에 부처님은 세 번, 왕은
4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인데 여자의 경우에는 4번 해야 돼요. 2번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 먼저 음이 제사할 절을 할 때 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죽은 조상이 이게 음이야. 음이니까 절을 해서 음을 양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제사 지낸 본인이 뭐요? 음이잖아. 음이요. 그래서 또 절을 해야, 제사를 해야 돼. 제사.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3번 하면 되는데 왜 4번인가 하는 거는 찾아도 없더라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자는 4번 합니다. 근데 집에서 제사할 때 여자도 4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2번 해요, 다. 예. 자, 3원. 3번 술잔을 드린다에 3헌이요. 3헌인데 문제는 요새는 형제들도 없고 해가지고 제사 지낼 때 제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면은 3번을 들어야 됩니까? 한 번 드려야 됩니까? 3번 다 해야 돼요. 한 사람이 3번 다 해야 돼. 예, 그래서 여기 혼자서도 3헌을 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먼저 초헌, 이제 초헌입니다. 초헌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개반개 정전대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밥그릇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젓가락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개반개 정저 이런 상태에서 술잔을 드리고 그 다음 독축을 해요. 자, 잔 올리는 방법인데 먼저 잔부터 올리죠. 잔부터 올리는데 이게 술잔을 부어가지고 향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요. 반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립니다. 왜 반시계 방향이냐? 옛날 사람이 그걸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온 우주계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우주의 자연 원리입니다. 자연 원리. 그래서 뭐 사병교대 개주할 때 그것도 전부 다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리고 그 다음에 잔을 갖다 올리면 돼. 예. 그 다음에 올릴 때도 이제 고수부부터 올려야 돼요. 고수부부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초원하고 술잔을 들고 난 뒤에 이제 밥그릇 열고 젓가락 갖다 놓고. 예. 그 다음에 독축을 합니다. 독축하는데 이제 독축은 이렇게 돼요. 이제 독축인데 이걸 축문이라 그래. 축일 때 이게 뭔가 하면 축하하다는 뜻의 축이거든요. 이게 근데 제사지님도 축하한다라는 뜻을 쓰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이건 축은 고할 축입니다. 고한다. 네, 그런 뜻이요. 고한다.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유세차로 나와요. 유세차인데 유세차의 뜻은 유를 고한다는 뜻도 하고 이제 바르사락에서 이제라는 뜻도 하고 이런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를 합시다. 이제 제사 지낼 때가 되었습니다. 세차. 제사 지낼 때가 되었는데 요게 제사 지내는 날에 간지를 적어요. 제사 지내는 해, 이거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만세력, 청력을 봐야 돼. 만세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올해가 이모년이다 그러면 이모. 그 다음에 3월이면은 3월에 간지가 가보인데 사기 반드시 들어가는데 사기의 의미는 좌루부터 사기 좌루잖아요. 좌루부터 정성을 드린다의 의미. 사건 정성을 들여서 오늘이 15일의 간지 을축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효자 혹은 효손인데 아까 효는 뭐라 그랬어요? 맏아들, 맞손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맞손자 길동이 감소 고우 감이 고합니다. 현 조고 학생 부군 요거는 지방에 나왔던 거죠. 그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 할아버지 앞에 예? 앞에 세서천이 뭔가 하면 이제 날이 변화해서 날이 자꾸 가가지고 휘일 돌아가신 날이 돌아왔다. 그 다음에 추원 감시
해가 지나면서 더욱더 추모의 정을 잊지 못해서 불승영모 잊지 못해서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드리니 흠양하소서. 뭐 이런 뜻이요. 요새 한문 독축합니까? 잘 안 해요? 그래도 뼈 있는 집은 해요. 원래 이제 뜻은 이래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아까 뭐 이게 나는 게 이거요. 아버님, 어머님 쉬니 전에 삼가 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별세하시던 날을 다시 당하오니 사모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소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조상이 한문을 잘 몰라. 한문을 잘 모르는데 충분히 한문이야, 이게. 한문인데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충문 읽어봤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돌아가시면은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독축이 끝나면 초혼간이 절을 2번을 해요. 2번 합니다. 그 다음에 아흔입니다. 아흔, 이 아자가 무슨 아자인가 하면요, 버금 아자입니다. 원래 제사는 누가 지내가 하면 종손이 지내죠, 그죠? 종손 쪽으로 지내요, 이렇게요. 종손 쪽이 지내고, 두 번째 아는 버금 아자인데, 버금 아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종손의 부인, 종손의 부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흔가는 대체로 종부가 드리게 돼 있습니다. 종부 드립니까? 영남은 고리타분해가지고 여자한테 잘 못 드리게 하는 게 많더라고. 종부가 드리는데, 종부가 드릴 때, 술을 따를 때 누가 따르는 게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조 같으면은 여자가 여자한테 술을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남자가 따르는 건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흔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신제 지낼 때도, 산신제일 때 초혼가는 누가 지내가 하면 회장이 지내, 그죠? 회장. 아흔가는 누가 지내요? 아흔가는 종부 역할을 하는 사람, 총무 지냅니다. 그 다음에 종헌, 원래 삼헌이라 하지 않고 종헌이라 했습니다. 종헌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여기서 끝내라. 술 드리는 건 끝내라. 형제가 많다 해서 형제가 다 드리지 마라. 3번 종헌, 3번만 드려라. 그 의미에 이게 종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식입니다. 유식은 밥 드시는 걸 도와드린다는 의미예요. 의미인데, 요때 이제 제주가 다시 들어서서 4번째 술을 드립니다. 술을 드리는데, 그때 뭘 하는가 하면은 첨작을 하는데, 첨작하기 전에 제작을 해요. 제작. 술을 가득 따라가지고 그걸 3번 이렇게 체해. 3분의 2 될 정도로 술자를 따라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3번 이 따르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다시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첨작인데, 술을 더 따르잖아, 나중에. 제하고 잔 올려가지고 술을 3번 더 따라요. 일단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조상님 더 드세요. 더 드세요라는 거예요. 더 드세요 그러면 아예 3분의 2만 따라가지고 올려놓고 드시면 될걸. 왜 가득 따라가지고 제하고 올리냐 이거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그것은 고시내와 같은 의미다. 고시내 아시죠? 고시내. 그래서 원래 고시내는 처음 초혼간이 고시래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초혼간은 고시래, 원래는 옛날에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초혼간 한 게 맞는데 그거 안 하고 마지막 그 4번째 술을 들을 때 그때 이제 3번째 하고 고시래 하고 올리는데, 이게 아마 3번 다시 첨작 더 드시라고 할 때 그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3번째 따르는데, 그거는 조상님 술 좀 더 드세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이제 술을 더 드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삽시는 뭔가 하면 숟가락을 밥에다 꼽아. 이게 식사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삽시 숟가락 꼽습니다. 꽂고 난 뒤에 이제
한문인데, 한문은 뭔가 하면, 신이 식사할 때, 보면 이게 신이 식사를 잘 못해.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 걸 한문이라 그럽니다. 한문이고, 그 다음에 계문은 다 끝나면, 식사 다 끝나면 들어오는 거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복배라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길게 좀 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죠? 그죠?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얼마나 엎드려 있어야 되느냐? 또 얼마나 문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가? 그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인데, 그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하면, 9숟가락을 먹을 시간. 9은 제일 많다 아니요? 제일 많은 숫자가 9이잖아. 그죠? 9숟가락 제일 많이 드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9숟가락이 얼마나 시간이 길어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제사 지내러 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벌벌 떤단 말이야. 이게 벌벌 떨면 조상이 그걸 가상이 여기에 가지고 빨리 밥 드셔. 빨리 밥 드시니까 이제 빨리 밖에 나갔다 빨리 들어오면 돼요. 그다음 복배 엎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원래 9숟가락 들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돼.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자, 강신, 참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첨작, 삽시정, 이제 첨작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삽시정저, 한문, 계문 하고, 이제 절하고 들어왔죠? 들어가고 난 뒤에, 우리 밥 다 드시고 난 뒤에 뭘 드려요? 차 드리잖아. 차를 드려야 돼. 차를 드리는데 그걸 헌다라고 해요. 헌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갱은 내가고 뭘 들어와요? 냉수, 물이 들어오죠? 물 들어와, 물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밥을 떠가지고 물에다 풀잖아, 이게. 그게 차야, 차. 차 드시고, 차 드실 때 이제 좀 반절하고, 예, 하고. 자, 헌다 하고 난 뒤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나면 이제 철시복반이라 그래요. 철시복반은 뭔가 하면은 이제 제사상 이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거두고 이제 그 숟가락 젓가락 철시하고 복반 밥그릇 이렇게 밥그릇 뚜껑 덮고 철시복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그다음 철시복반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사신 조상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조상을 보내드리는데 그 보내드리는 절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기에 이걸 태워요. 철시복반하고 다시 철시복반하고 사신에서 절을 2번 해요. 그죠? 잘 가시라고 절 2번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태웁니다. 지방을 태우는데 왜 지방을 태울까요? 왜 태우는가 하면은 원래 신주나 위패일 경우는 안 태우죠. 안 태우고 어디다 갖다 모시는가 하면 사당에 갖다 모셔요. 그런데 사당이 있으면은 지방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방을 쓰거든요. 그러면 지방을 안 태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걸 집에다 모셔야 돼요. 조상이니까. 조상이니까 모셔야 되는데 어디다 모실 거요? 장 안에 모실 거지도 못하고 모실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태워서 보낸다. 그렇게 태웁니다. 소지하고 그 다음에 상 물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음복하는데 원래 음복은 이래요. 음복할 때 처음에 종손 제주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안주는 원래 포를 준다고. 이게 포를 주면 포를 먹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포를 깨물었다가 놓으면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복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천주교의 영성체 있죠. 미사 드리는 거. 미사 드릴 때 포도주하고 밀떡을 줘요. 포도주를 주는데 포도주는 누구요? 예수의 피고 그 다음에 밀떡은 예수의 살. 근데 음복에서 술을 줍니다. 술은 조상의 피, 그 다음 포는 조상의 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조상과 합일이 된 겁니다.
합의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 의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문상을 갑니다. 문상 갈 때도 항상 거기 가면은 식사를 하고 와야 돼. 먹고 와야 돼요. 안 먹고 오면 그게 문상이 아니야. 먹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먹을 때 우리 반드시 술과 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술과 떡이 나오는데 그 술과 떡은 바로 돌아가신 분의 피요, 돌아가신 분의 살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하고 내하고 합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주위에 뭐가 많은가 하면요, 잡귀신이 많아. 이게 잡귀신이 많아가지고 신이 들어올 때 잡귀신이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가지고 이 잡귀신이 들어와서 나한테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아들이 결혼한다든가 같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데 가지 말아요. 그죠? 그런 데 가지 마라. 결혼식도 거기도 잡귀신이 많아. 먹을 게 많아가지고. 결혼식도 가지 말고, 제사도 가지 말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음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신하고 나하고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복을 해야 제사가 끝나요. 그 다음에 차례제사입니다. 차례제사하고 기제사하고는 좀 틀려요. 하는 방법이 틀리는데, 지금 이게 자료는 이게 엑스포에 해놨는데 이게 아니고 보세요. 먼저 강신은 똑같이 해요. 설제사나 추석제사 강신합니다. 강신, 예, 절 2번 하는 거. 그 다음에 향 피우고, 예, 그 다음에 술 따르고 한다고 이게. 그 다음에 지방 붙이고 다 하죠. 참신 절 2번 하는 거 해요. 초혼합니다. 초혼 술 처음 드리고 독축인데 독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독축 못해요. 이런가 하면 독축에 보면은 뭐 효순, 뭐 이 조상마다 독축 다시 다 해야 돼.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독축 안 합니다. 설제사나 독축 안 해요. 아헌하고 종헌하고 이게 첨작을 안 한다고 되는데 첨작 합니까, 안 합니까? 추석에 밥제사 하면은 밥제사 할 때 첨작해요. 합니다. 그 다음에 삽시 밥이니까 삽시 정제해요. 한문 계문해요. 헌다는요? 헌다는 안 해. 잘 안 해. 헌다는 안 해. 그 다음에 철시복반 사신. 이렇게. 이게 설제사하고 명절제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의 목적은, 요새는 제사의 목적이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효도의 개념도 있지만은 실제는 가족이 모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인다인데 가족이 화합할 때는 잘 모이는데 가족이 불화가 있으면 잘 안 모여. 근데 이 모일 때 잘 해야 돼요. 모일 때 이 잘못하면은 불화가 오히려 생겨버려. 모일 때는 뭔가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아들이 엄대도 있고. 그러니까 제사가 이게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앞으로 제사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례 준칙에서 이렇게 차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사상이 4대 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사상 차리면요, 4개 상을 차리니까 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고 또 신주 또 모신다고? 신주 모시죠? 신주상. 신주는 뭔가 하면 집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어. 그 상을 몇 개씩, 5개 차려, 5개. 5개 차리는데 그게 형제들이 많으니까 5개 차리고, 그리고 상 차리고 난 뒤에 먹고 치우는 수가 있지. 이제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4대 봉사 어떻게 해,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 차릴 때도 이렇게 차려, 이렇게. 과일 3개만 넣고, 뭐 조율 2시간 뭐 다 때려치우고, 3개만 넣고, 이렇게 밥상이지, 이게 밥상. 밥상이잖아요, 그죠? 술상이 밥상, 간단한 술상이 밥상이게. 이렇게 차리고 제사를 지내라요. 앞으로는 싫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이렇게 못해요. 아직 가족들이 다 모인 집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이제 가서 다 제사 잘 지내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았다 그래가지고
감나라, 밤나라, 배나라 이러면 니 잘났다 이렇게 돼. 예.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종손입니다. 종손이기 때문에 상을 내가 차리지만은 형제들이 상 차릴 때 그냥 차리면 그래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초혼, 아혼, 종혼 할 때 이게 젓가락 놓는 위치 있잖아요, 그죠? 이걸 떡에다 갖다 놓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 떡이 술안주가 안 되지만은 귀신은 술안주 떡해도 관계없어,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예, 알았다고 자꾸만 간섭하면은 옆에 사람이 싫어해. 물을 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